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창욱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S450 포매팅 롱 모델의 내외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 저희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은 서울권 최대 규모의 전시장으로서 20여 종 이상의 차량들과 AMG PC에서 다양한 AMG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며, 서초전시장에서 출고하시는 서울권 고객분들께는 차량을 더욱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키레스고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키를 이용해서 차량 문을 잠그거나 열 수도 있지만,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 도어 바깥쪽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방금처럼 소리와 함께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문을 열 때는 도어 캐치 안쪽으로 손을 넣게 되면 차량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차량 문을 동시에 맞잡게 되었을 때는 센서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썸머 오프닝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근처에서 차량 키의 열림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차량의 모든 창문과 썬루프까지 개방이 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여름철에 미리 실내의 내부 공기를 환기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닫으실 때는 차량 키의 잠김 버튼을 꾹 길게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차량의 모든 창문과 썬루프까지 모두 닫히게 됩니다. 주유구 버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구 버튼은 실내에는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외부에서 열어주셔야 되고, 차량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실 때는 끝에서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사용 후에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유구는 잠금 해제가 되어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시동을 끄거나 차량 문에서 잠금 해제를 해 주셔야만 여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차량 키의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로 가운데 있는 엠블럼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도 차량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발로도 여는 기능입니다. 닫을 때 보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트렁크를 닫아주셔도 되지만, 차량의 트렁크에서 모든 짐을 다 꺼내신 후에 차량 문까지 모두 다 잠기게 하고 싶을 때는 두 번째에 있는 차량 잠김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렁크뿐만 아니라 차량에 있는 모든 도어와 사이드 미러까지 접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발로도 트렁크 문을 닫아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발로 열고 닫는 기능 같은 경우는 시동이 꺼져 있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조절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를 전체로 움직이실 때는 밑에 부분을 잡고 앞, 뒤로 움직이시면 되고, 그 위에 보시면 위에 있는 버튼은 허벅지 받침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넓히거나 좁혀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받이 각도는 앞뒤로 조절해 주시면 되고, 헤드레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높낮이뿐만이 아니라 각도까지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부터 보시면 통풍 시트와 가운데 열선 시트 총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 조절해 주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버튼은 조수석을 컨트롤 해주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조작을 해주시거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틀었을 때는 조수석에 있는 버튼이 켜지게 됩니다. 반대로 껐을 때는 다시 운전석 측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메모리 기능 같은 경우는 M 버튼 누르고 숫자 버튼을 눌러서 총 3개까지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시트뿐만이 아니라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 그리고 HUD라고 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총 4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밑에 있는 도어 손잡이라든지 실내에 있는 전체 잠금 락까지 다 모두 사용해 주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상하좌우 내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고, 우측 같은 경우는 우측 버튼을 눌러서 상하좌우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창문, 도어, 개폐 장치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밑에 있는 버튼은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창문에 락을 거는 버튼입니다. 다시 락을 해제하실 때는 빨간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어 하단 부분에 보시면 트렁크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당겨주셨을 때 전체를 여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닫으실 때는 길게 꾹 눌러주셔야만 트렁크를 모두 닫히게 되고, 중간에라도 트렁크 버튼을 손에서 떼게 되면 그 자리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보시면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시에 필요한 기능들이며, 왼쪽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파일럿이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 시에 핸들이 조향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 두 번째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고 해서 앞에 있는 선행 차량을 인지하고 반자율 주행 시에 차선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주행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속 60km 이상에서 방향 지시 등을 넣지 않은 상황에서는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점선 부분에서는 핸들에 진동음을 주고, 실선에서는 차선을 다시 중앙으로 넣어주는 기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 네 번째는 뒷, 리어, 선블라인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헤드라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 경우에는 지금처럼 오토로 두고 사용하셨을 때 주간, 야간, 그리고 터널 등까지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따로 컨트롤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 등은 파킹 등이라고 해서 시동을 켜져 있는 경우에서 인위적으로 라이트를 꺼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후방에만 라이트만 들어오기 때문에 좌측, 우측 구분 지어 주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미등, 그리고 그 우측에는 하향등 버튼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후방 안개등으로서 안개가 매우 심할 경우에만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좌측에 있는 후방 라이트에만 안개등 버튼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눌러주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우측에 있는 버튼은 계기판의 화면 밝기 조절하실 수 있는 컨트롤 레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수동으로도 버튼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 출발을 하셨을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고, 시동을 끄면 사이드가 다시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수동으로 풀어주실 경우에는 앞으로 당겨서 해제해 주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와이퍼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퍼는 스티어링 휠 좌측에서 방향 지시 등과 함께 위치해 있습니다. 와이퍼는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앞에 있는 점선 부분에서는 오토로 사용할 수 있는 민감도 차이, 그리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빠르기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크롬 버튼은 한번 가볍게 눌렀을 때 와이퍼가 한번 작동이 되고,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워셔까지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 조작 및 열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 등 밑에 부분에 조그마한 레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위로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거나, 그리고 앞, 뒤로 총 4방향으로 조작을 해주실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 열선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레버 좌측에 열선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끝에서 위로 돌려서 빨간불 표시와 함께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반대로 해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다시 반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식 기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의 기어는 가운데에 위치해 있지 않고 스티어링 휠 우측편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기어 쪽으로 쭉 내렸을 때 속도반 쪽에서 기어 변속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쭉 올렸을 때 후진 기어, 그리고 살짝 내렸을 때는 중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킹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크롬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파킹이 들어갑니다. 이 파킹 버튼 같은 경우에는 후진이라든지 중립, 드라이브 기어에서도 옆에 있는 버튼만 눌렀을 때 파킹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중립에서 눌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단 변속을 원하실 경우에는 핸들 손잡이 부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을 플러스 쪽으로 해서 올려주시거나 반대로 내려주시거나 단 변속을 해주실 수가 있고, 다시 자동 변속기로 되돌아갈 때는 플러스 쪽 기어를 2초간 꾹 눌러주면 앞쪽에서 다시 자동 변속기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왼쪽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은 저희 차량의 계기판의 화면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가운데 있는 검은색 부분을 원하시는 방향처럼 쓸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 RPM 게이지 쪽으로 변경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트립을 제외한 나머지의 메뉴들도 이용하실 수 있고, 우측 끝에 보면 HUD라고 하는 화면은 저희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라든지 밝기, 내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는 저희 차량의 계기판 화면 디자인 모드를 총 3가지 모드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주행에 있어서 트립 화면에 놓고 주행을 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고요. 주행에 있어서 주행하는 총 주행거리 뿐만 아니라 주행 가능 거리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자율 주행은 앞차의 거리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선까지 인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앞차 거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또한 3번째 칸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위로 올릴수록 앞차랑 가까워지는 그림, 그리고 내릴수록 앞차랑 멀어지는 그림을 앞쪽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은 가운데 보시면 세트 값을 한번 올렸을 때 반자율 주행이 현재 속도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밑에 칸의 핸들 모양 쪽으로 초록색 불이 변경이 되고, 주행을 하시다가 속도를 변경을 원하실 때 플러스 쪽으로 올려서 속도를 좀 더 올려주시거나 반대로 내려서 감속 또한 가능합니다. 반자율 주행 실효를 원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꺼지지만 왼쪽에 있는 캔슬 버튼 쪽으로 내려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위로 올렸을 때는 RES라고 하는 리스타트, 재시작 버튼입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껐어도 전 단계로 바로 돌려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이용할 수 있는 버튼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들 우측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과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버튼은 터치 컨트롤 버튼 형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측은 계기판이 아닌 커맨드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홈 버튼, 그리고 다시 뒤로 갈 수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밑에 줄로 보셨을 때 위로 올리면 음성 인식 기능, 반대로 내렸을 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보시면 볼륨 버튼으로서 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한번 눌렀을 때는 음소거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 위로 올렸을 때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반대로 내렸을 때는 전화를 끌 수가 있습니다. 조우 셔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돌려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서 또는 양쪽으로 옆으로 밀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뒤로 가는 버튼, 그리고 저희 차량의 홈 버튼, 그 위쪽에 보면 터치패드라고 합니다. 터치패드는 손가락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원하는 방향 쪽으로 쓸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눌러 주시면 해당 메뉴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뒤로 가기 버튼, 그리고 가운데는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는 버튼, 그리고 마찬가지 우측에는 저희 차량의 홈 버튼까지 위치하여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부터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넘겨서 보이는 화면을 다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부터 설명 도와드리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도 교통 상황이 전송이 됩니다. 또는 제한 속도 구간까지도 앞쪽에서 표시가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실 때는 우측에 보시면 조그마한 그림이 있을 텐데, 이 그림을 옆으로 밀어서 확대를 시킨 후에 목적지 입력에 들어가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적지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제 커맨드 화면에서 목적지 설정을 한번 해볼 텐데, 예술의 전당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초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찾아서 눌러주시면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가 떴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예술의 전당 쪽으로 조그 셔틀을 올려서 원하는 커서 쪽에서 눌러주게 되면 목적지 한번 선택이 되고, 내가 이 목적지로 안내를 받겠다라고 하시면 목적지 선택으로 들어가셔서 클릭 해주시면 이제 원하는 목적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 세부적으로 원하시는 화면 쪽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목적지 안내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받다가 목적지 종료를 하고 싶을 때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을 확대시켜서 바로 윗칸에 있는 경로 안내 취소를 눌렀을 때 바로 목적지 안내는 취소가 됩니다. 라디오 실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메뉴 화면에 눌러서 조그 셔틀로 눌러서 들어가신 후에 앞쪽에 보시면은 라디오 채널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디오는 자동 주파수 채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셔도 그 지역에 맞는 주파수가 설정이 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변경을 원하실 때는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돌려서 채널 변경도 가능하지만 조그 셔틀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원하시는 채널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눌렀을 때 그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 기능 또한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같은 경우는 원하는 채널 쪽에서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면 소리와 함께 즐겨찾기가 추가되었다는 메뉴 화면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즐겨찾기 한 화면들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옆에 있는 작은 그림을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메뉴들이 나오고, 이쪽에서 돌려서 즐겨찾기 메뉴에서 한 번 더 눌렀을 때 내가 원하는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즐겨찾기에서도 즐겨찾기 삭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삭제하실 메뉴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세 줄로 표시되어 있는 메뉴 창으로 한 번 더 왼쪽으로 밀었을 때 선택한 방송국 삭제라는 메뉴칸이 나옵니다. 이 메뉴칸에서 한번 누르게 되면 삭제할까요? 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셨을 때는 즐겨찾기 또한 삭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버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버튼은 라디오를 제외한 나머지의 미디어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앞쪽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확인도 가능하지만 우측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미디어 장치에 들어갔을 때는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메모리 카드, 그리고 원하는 USB 포트 번호, 그리고 TV까지 시청이 가능합니다. TV 기능 같은 경우는 채널 변경도 가능합니다. 채널 변경을 원하실 때는 뒤로 가는 버튼을 눌러서 앞에 있는 화면 쪽에서 왼쪽으로 밀었을 때 방송국 목록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목록 버튼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는 원하는 채널이 다 나오게끔 되어 있고, 원하시는 채널 쪽에서 한 번 더 눌러서 채널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MB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는 시청이 불가하지만 뒷좌석에는 주행 중에도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화 기능은 블루투스를 연결했을 때 전화 오는 것을 전화를 받거나 끄거나 또한 오디오까지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버튼을 들어가서 앞쪽에 있는 장치 연결을 통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었을 때는 앞쪽에 있는 화면창에서, 핸드폰 화면창에서 연결까지 눌러 주셔야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거고, 연결이 되었을 때 이제 블루투스 전화 기능 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핸드폰 전화뿐만 아니라 블루투스에서 음악을 끄고 싶다 하실 때는 음악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오디오가 분리가 되고, 또는 나는 오디오를 듣지만 전화 오는 것을 끄고 싶다 하시면 전화 버튼 창에서 눌렀을 때 해제가 가능하니 개별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앞쪽에서 연락처라든지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연결 기능은 핸드폰 미러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미러링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무선이 아니고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앞쪽에 있는 USB 암레스트 부분을 열어서 먼저 꽂아 주시고, 핸드폰을 데이터를 꽂게 됐을 때 바로 앞쪽에서 자동이라는 메뉴창이 떴을 때 자동으로 눌러 주셔야만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바로 꽂았을 때 바로 화면창이 띄워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을 때 바로 애플 카플레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플레이가 바로 실행이 되면은 이쪽 편에서 바로 앱 실행과 마찬가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 애플 카플레이 창에 홈 버튼이 위치되어 있고, 애플 카플레이 화면이 뜨게 되면 핸드폰에서 호환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띄워지게끔 되어 있고요. 실행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기능들 사용하실 수 있고, 음악이라든지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티맵에 들어가서 목적지 설정까지도 앞쪽에서도 바로 가능합니다. 돋보기 모양 쪽에 클릭을 해서 지적 입력 또는
핸드폰 상에서도 미리 내비게이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암레스트 부분을 열어서 2번 USB 포트에 USB를 꽂아주시고 핸드폰과 케이블을 연결하셨을 때 앞쪽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으로 바로 확인창에 들어가고, 위에 있는 자동 시작을 체크를 해주셔야만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이용하실 때도 바로 자동적으로 화면을 띄게끔 하고 있고, 밑에 있는 USB 장치를 클릭,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마찬가지로 동의까지 하게 되면 핸드폰 창 상에서 시작하기라는 메뉴창이 뜹니다. 마찬가지 모두 다 계속 및 허용을 해주시면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상에서는 카카오 내비 실행이 가능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실 때도 위에 있는 벌집 모양으로 즐겨찾기 추가된 메뉴를 바로 선택도 가능하지만, 돋보기 모양 쪽으로 클릭을 했을 때는 핸드폰 상에서도 키보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목적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검색을 하나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앞쪽에서도 화면에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정이 가능한 메뉴고요.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화면들이 다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트부터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 이 시트는 이제 앞좌석, 운전석과 동반석에 한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마사지 기능은 이제 조금 더 장거리 주행을 하셨을 때 피로도를 좀 더 줄여주게끔 하는 마사지 기능, 앞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시트는 이제 앞좌석에 한해서도 핸들링이나 코너링을 했을 때 이제 움직임을 좀 더 최소화하게끔 만들어주는 시트이기 때문에 이 기능 또한 사용해 주실 수 있고, 이제 허리 받침대라든지 어깨 바지 부분 각각 좀 더 세부적으로 시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시트 히팅 밸런스라고 해서 열선 시트 작동을 하셨을 때도 등받이 부분 또는 시트 부분 각각 개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 조절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싱크 기능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메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싱크 기능은 운전석 측 온도에서 조수석 뒷좌석까지 개별 설정이 가능한 온도 설정을 동일한 온도 설정 값으로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혼자 주행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 싱크 기능을 활성화를 해주시고 주행해 주시면 앞좌석에서 운전석 측 온도를 설정하시게 되면 모두가 다 전 좌석에서 온도 설정이 동일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송풍 보드, 송풍 방향, 그리고 하부 뒷좌석까지도 앞좌석에서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다이나믹 셀렉트 버튼은 이제 주행 모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개인 설정 모드로 보시면 되고, 이 인디비주얼 설정에서 주행 모드부터 시작해서 서스펜션, 그리고 스티어링, ESP 기능까지 고객님께서 원하는 주행 모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장치에 들어가게 되면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안전사항 기능이 좀 더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 칸이고요. ESP 기능부터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 이 ESP 기능은 차량이 미끄럼 방지 기능에 대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버튼인데, 평상시에는 온으로 놓고 주행을 하시는 것을 마찬가지 추천을 좀 드리고, 이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는 앞쪽에 있는 레이더 센서,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시작해서 제한 속도라든지 교통 표지판을 이제 계기판상,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맨드 화면까지 모두 다 띄워지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앞쪽에서 시각적 또는 시각적 음성 안내까지도 개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카메라 주차 어시스트는 이제 뒤에서 후진을 하게 됐을 때 뭔가 감지가 되거나 했을 때 자동적으로 긴급 제동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이제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는 주행하시다가 고객님께서 앞쪽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때 차량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에 개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거리 조절, 조기, 중기, 그리고 후기까지 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의 어시스트. 이 주의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주행을 하시면서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조금 더 장시간 주행을 하시다가 피로도가 좀 더 떨어졌거나 좀 움직임이 덜 포착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커피잔 모양이 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커피잔 모양은 조금 휴식을 권고하는 사양으로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까운 휴게소라든지 갓길에서 좀 정차를 하신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후에 다시 주행을 하게 됐을 때 커피잔 모양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또 가능하겠고, 이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은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양쪽으로 사각지대 사이드미러 쪽으로 삼각형 표시등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감지가 되었을 때 빨간색 표시등이 뜨고, 고객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을 넣고 들어가려고 할 때는 청각적으로 경고 주는 메시지까지 띄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시각적 경고, 2차적으로는 청각적 경고 메시지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행하시다가 고객님께서 인지를 못하시고 차선 변경을 하시려고 할 때 물체가 감지가 되면 다시 차선 안쪽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연비는 계기판상에서도 연비 체크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래프상으로 보시거나 할 때 앞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라이트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앰비언트부터 시작해서 실내 외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설정 버튼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에서는 이제 차량에 대한 내부적으로 무드등을 좀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멀티컬러가 체크가 되어 있고 멀티컬러를 또한 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멀티컬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넘겨서 총 10가지의 색상을 통해서 왼쪽 편에 보이는 색상 계열에서 좀 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이 옆에서 멀티컬러를 해제했을 때는 총 64가지의 컬러를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능형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량은 멀티빔 LED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하향 전조등, 그리고 주변등, 그리고 외부 소명 조등 지연, 그리고 내부 조명 소등 지연까지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초 단위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스노우 타이어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만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버튼이고, 이제 밑에 있는 동면 모드는 지금은 꺼져 있지만 시동을 껐을 때는 또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을 끄고 장시간 차량을 주차했을 때 배터리 방전을 막고자 하는 모드 기능이고, 그리고 이제 벨트 조정 같은 경우는 벨트를 한 번 더 조여서 최적의 포지셔닝을 맞춰주는 버튼, 그리고 차량 문을 잠궜을 때 소리를 나게끔 하는 알림 기능,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자동으로 잠궈주는 기능, 그리고 자동 잠김은 이제 속도가 좀 났을 때 차량의 내부에서 자동으로 잠궈주는 기능, 밑에 있는 트렁크 열림 제한 기능은 트렁크를 3분의 1 정도만 열게끔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트렁크에서 바로 짐을 꺼내야 하는 경우에 열림 제한을 놓고 사용해 주시면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꺼주시고 그냥 주행을 해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지 액세스 기능은 이제 운전석에서 시동을 다 끄고 차량 문을 하차할 때 이제 핸들과 시트 사이를 좀 더 멀게 해줌으로써 내리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 뿐만 아니라 시트까지 모두 다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패널 히팅은 이제 열선 시트를 작동하셨을 때 이제 암레스트 부분 뿐만 아니라 사이드 쪽에 있는 패널까지도 열선 기능이 들어오게끔 하는 기능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용 설명서도 앞쪽에 있는 커맨드 시스템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책자로도 배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시스템의 기능은 좀 더 차량의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더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디자인이라든지 계기판의 디자인 모드, 그리고 이제 분할을 시켜서 내비게이션 지도, 연비, 시간 및 날짜까지도 앞쪽에서 분할을 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밝기 조절, 그리고 디스플레이 오프 버튼, 그리고 주간시, 야간시의 모드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에 있는 터치패드의 민감도라든지 터치패드 이용을 잠글 수도 있는 입력 버튼, 오디오는 이제 스피커 상에 있는 오디오를 좀 더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인데, 내비게이션 음량이라든지 시스템 음량, 그리고 전화, 그리고 주차 어시스트 음량 조절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버튼이고, 앞쪽에 있는 연결 설정 버튼은 이제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NFC, 와이파이, 그리고 핫스팟까지도 켜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 설정 버튼입니다. 밑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 버튼, 그리고 밑에 있는 커맨드 터치 부분은 이제
아이패드 또는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터치 스크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커맨드 터치를 원하실 때는 이제 아이패드나 탭을 이용해서 연결 후에 패드로서 터치 또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버튼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 잠금 같은 경우는 뒷좌석 커맨드 시스템을 이용을 못하게끔 잠글 수도 있는 기능, 시간 및 날짜 설정도 가능하고, 언어 설정 같은 경우는 한국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언어를 또한 설정해서도 차량을 언어 설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위, 사용자 설정까지 모두 다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공조장치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4존이라고 해서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운전석 뒤쪽과 조수석 뒤쪽까지도 각각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좌석에서 이용하실 때는 왼쪽 편에 있는 3가지 버튼과 조수석 측에 있는 3가지 버튼으로 각각 개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온도 설정하실 때는 위로 올려주시거나 내려주시고, 바람의 세기 설정을 하실 때는 위로 올려주셨을 때 7단계까지, 그리고 1단계에서 한 번 더 내렸을 때는 실내 모든 오프, 그리고 우측에 있는 버튼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차단해주는 외부 공기 차단 버튼. 이 버튼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다시 자동으로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졸음 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버튼은 앞유리 성해 제거 버튼, 그리고 그 옆에 리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양 사이드와 뒷유리 열선, 그리고 에어컨 버튼까지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메뉴 버튼은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린 실내 온도 조절 버튼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크 기능을 이용해서도 각가지 개별 설정한 값을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바로 싱크 버튼을 눌러주셔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센터 콘솔 앞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컵홀더가 2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 공간에는 저희 차량 키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때도 이 앞쪽에 넣어주시고 비상시동을 또 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2V 시가잭 연결이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센터 콘솔 버튼 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디스플레이 화면창의 단축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부터 해서 바로 시트 메뉴로 들어가는 버튼, 그리고 내비게이션 버튼 눌러서 바로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지만 목적지 설정까지도 바로 가능한 버튼, 라디오 버튼을 눌렀을 때는 바로 라디오 메뉴로 들어가면서 바로 청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미디어 버튼은 아까 라디오를 제외한 블루투스와 연결되었을 때 오디오 시청 또는 미디어 장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텔 버튼은 전화 버튼, 그리고 우측에 있는 차량 버튼은 차량 설정했던 버튼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 버튼입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 A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버튼은 에코 스탑 앤 스타트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대기 하셨을 때 보다 엔진을 공회전을 끄기 때문에 연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 밑에 있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버튼은 이제 주행 모드를 조금 더 설정을 해서 주행을 가능하게끔 하는 버튼인데, 얘는 주행 모드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행 모드 중에서 에코 모드는 쉽게 연비 주행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컴포트 모드는 좀 더 편안하게 주행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스포츠 모드는 조금 더 차량을 스포티한 느낌에 받으실 때 스포츠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시면 보다 출력이 좀 더 향상이 되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맨 위에서 인디비주얼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그 밑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차량에 있는 서스펜션을 좀 더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는 버튼이고, 눌렀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고 차량의 앞쪽에 상승 중이라는 화면 또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서스펜션을 좀 더 올리기 때문에 비포장도로에서 사용을 하시거나 조금 더 차량이 가파른 경지라든지 좀 더 오르막에서 턱이 닿을 것 같은 구간에서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보다 밑에 있는 하부를 긁힘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P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이제 파킹 파일럿이라고 해서 자동 주차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360도 카메라라고 하는 서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버튼 차량이기 때문에 이 자동 주차에
에서도 넘기게 되면 앞쪽에 있는 화면들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은 설명을 좀 드리자면 35km, 시속 35km 이하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주차 라인 선상에서 앞쪽에서 P라고 하는 네모칸의 버튼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다 주차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멈춰 주신 후에 조그 버튼을 원하시는 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직진 또는 후진 주차까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기어 앞쪽에 있는 메뉴창에 따라서 기어를 후진 또는 드라이브로 해서 자동 주차까지, 그리고 만약에 자동 주차를 하셨다면 자동 출차까지 지원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대한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측 위에 있는 버튼은 이 디스플레이를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버튼은 볼륨 조절, 위로 그리고 또는 아래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볼륨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음소거 기능까지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버튼은 뒷좌석의 헤드레스트를 높낮이 설정 또한 높여져 있다면 낮춰주고, 그리고 좀 더 각도 조절까지도 뒷좌석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버튼. 맨 밑에 있는 버튼은 파크트로닉 센서 오프 버튼으로서 평상시에는 켜두시고 주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끄는 것을 원하실 경우에는 앞에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앞에 있는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까지 모두 센서 작동을 모두 멈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실내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등 버튼은 윗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중앙 실내등, 우측은 후방등,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은 전체 실내를 오프할 수 있는 실내 오프등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독서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있는 버튼은 저희 차량의 메르세데스 및 커넥트콜 버튼입니다. 사고 상황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SOS 버튼은 한 번 더 눌렀을 때 여기 있는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차량 SOS 사고센터로 연락이 취해지고 사고 처리까지 도와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버튼은 저희 차량의 고객센터입니다. 그래서 벤츠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궁금하신 기능이라든지 서비스 센터 예약 관련된 문의사항 등 사용해 주실 수 있고, 365일 연중무휴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는 선글라스 보관함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저희 차량 선루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선루프는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개방이 가능한데, 앞좌석에서는 앞쪽으로 당겨 주셨을 때 선루프가 열리고, 반대로 닫아 주셨을 때 선루프가 닫히고, 틸팅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려 주시거나 반대로 내려 주시거나,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앞좌석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선루프 같은 경우는 뒤에는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레스트를 개방하는 버튼은 양쪽으로 버튼이 되어 있고, 버튼을 눌러서 개방하게 되면 안쪽부터 왼쪽에 SD카드, 메모리카드 넣어 주실 수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두 개의 USB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는 글로브 박스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고, 카드 슬롯 란으로 카드를 꽂아 주시고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음량 설정은 음량 버튼 칸을 눌러서 단계적으로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는 영어,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눌렀을 때는 한국어까지도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일드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문이 잠겨 있더라고 하더라도 안쪽에서 문을 열게 되면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탑승할 때는 차일드락 기능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서 올렸을 때 차일드락 기능, 반대로 내렸을 때 차일드락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2열 창문 개폐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 창문 버튼은 총 4개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운전석 뒤쪽과 조수석 뒤쪽을 개폐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우측에서는 조수석 뒤쪽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조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투 버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주시고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렸을 때는 이제 블라인드까지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내려주실 때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내려주시면 개폐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버튼은 리어 선블라인드라고 해서 전동식으로 햇빛 가리개를 뒷좌석에서도 높이 올리고 내리고 가능하고, 그 우측에 있는 버튼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뒤쪽에 있는 블라인드를 열거나 닫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열 공조기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차량은 4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쪽에 보시면 각각 온도 설정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바람이 나오게끔 하는 방향 설정 버튼, 그리고 오토라고 되어 있는 버튼은 온도는 유지하되 바람이 나오는 방향, 세기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버튼입니다. 바람의 세기 조절을 원하실 때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마찬가지로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체를 끄고 싶으실 때는 오프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CD를 삽입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 버튼이고요. CD는 한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서는 이제 12V 시거잭 버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열 시트와 마찬가지로 2열 시트 또한 통풍과 열선 시트가 총 3단계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면 조수석을 컨트롤하는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신 상태에서 앞쪽으로 시트를 밀어주시고 등받이 각도 조절, 그리고 헤드레스트 부분까지 조작을 해주시면 리클라이닝 식으로 다 접히기 때문에 뒷좌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메모리 버튼 1번, 메모리 버튼 2번, 그리고 총 3번 해서 총 3분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2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쪽에서 컨트롤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우선 리모컨 사용법으로는 위에서도 단축키 버튼으로도 다 사용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있는 버튼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컨트롤 해주실 버튼을 커맨드, 좌측, 우측을 컨택을 해주신 후에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법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테두리 부분에 있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쪽에 있는 화면 정도 보여드릴 텐데,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라디오,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시스템 설정까지 총 이용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 그리고 라디오는 채널 변경 다 가능하고, 미디어에서는 USB 단자 또는 이제 TV까지 시청이 가능한데, TV 시청 같은 경우는 앞좌석 1열에서는 시청이 불가하지만 2열 디스플레이에서는 주행 중에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 시스템 설정 메뉴에서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시트, 온도 조절,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 그리고 패널히팅, 풀시청 설정까지 총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고, 2열 디스플레이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는 수동으로 기울기 조절이 가능하고, 우측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를 기울기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열 암레스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 암레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서 손잡이를 통해서 열어주실 수가 있고, 앞쪽에는 2개의 컵홀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손잡이를 이용해서 안쪽에는 조그마한 수납 공간과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HDMI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그 안쪽에는 조금 더 넓은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소픽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 하단 부분에 있는 덮개를 열어주신 후에 양쪽에 있는 거리를 통해서 유아용 시트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네트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밑에 하단 쪽으로 손을 넣어주셨을 때 빨간 버튼이 위치해 있고, 이 빨간 버튼을 당겨주신 후에 저희 가운데 있는 엠블럼 밑에 버튼을 통해서 쭉 올려주시면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기준으로 좌측 편에는 워셔액,
그리고 그 윗칸에는 배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를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두 손을 이용해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세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450 포매틱 롱 모델의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서초전시장 프로덕트 엑스퍼트 이창욱이었습니다. 저희 서초전시장은 내방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전시차 및 시승차 소독을 항시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하셔서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